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들이 매일 조금씩 늘어나고 그 균열 사이로 감정이 새고 그러다 어느 순간 결정적인 한 장면에서 아, 달라졌네 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이번 회차가 딱 그래요. 겉으로 보면 정말 사소한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함께 밥 먹는 장면, 목도리 하나, 계단에 잠깐 앉아 쉬는 시간, 커피 한 잔. 누가 보면 이게 무슨 하이라이트야? 싶은데 이게 모이면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너 달라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변했어? 대체 내 마음은 어디로 간 거야? 그리고 이 달라짐은 단순히 로맨스 라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호의 온도 변화는 건강의 위기로 이어지고 그 위기는 가족의 비밀과 연결되면서 42화 전체를 잔잔한 일상이 아니라 폭풍전야로 만들어버려요. 심장검사, 오늘 밤에도 멈출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가족의 진실까지. 오늘은 50분 동안 이 모든 흐름을 세세하게 감정의 결을 따라가며 정리해 드릴게요. 중간중간 여러분이 놓쳤을 수 있는 복선들, 그리고 은호가 왜 뜨거워지지 못하고 스스로 온도를 낮추는지 그 심리를 아주 촘촘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장면은 아주 따뜻하게 시작됩니다. 은호와 선배가 함께 밥을 먹어요. 메뉴는 동태탕. 겨울철 뜨끈한 국물이 김을 피워내는 그 순간. 카메라는 음식에 잠깐 머물지만 사실 초점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 사이예요. 동태탕은 겨울의 메뉴죠. 겨울이라는 계절이 주는 상징이 있어요. 춥고 차갑고 그래서 누군가의 따뜻함이 더 절실해지는 계절. 이 계절에 뜨거운 국물을 같이 먹는다는 건 말을 안 해도 우리 지금 꽤 가까운 거리야라는 무언의 합의가 됩니다. 은호가 무심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겨울만 되면 그걸 제일 좋아하셨다고. 추운 날이면 꼭 그걸 찾으셨다고. 그 말을 하는 은호의 얼굴에는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리움이 깔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식성이 같이 떠오르는 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선배도 비슷한 기억을 꺼내놓죠.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동태탕 이야기. 자신을 위해 조금 덜 맵게 해주시던 그 방식. 사소한데 그 사소함이 참 아프게 다가오죠. 왜냐면 이런 얘기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꺼내는 거고, 과거를 꺼내는 건 마음의 문을 조금 여는 일이거든요. 이런 대화는 일상에서 흔합니다. 누구나 밥 먹으면서 추억담을 나누죠. 하지만 이 장면이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해요. 우리 생각보다 닮았네? 이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여는데 꼭 거창한 사건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작은 취향이 겹치고 말투가 맞고 대화 사이에 공백이 불편하지 않고 서로의 시선이 피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 그날은 그냥 조금 더 가까워져요. 어제까지는 그냥 선배였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특별해지는 건 달콤하지만 동시에 책임도 따라오거든요. 특별해졌으니 더 확실해야 한다. 이 압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요즘 선배가 많이 의지가 됐다고. 힘들 때마다 든든한 존재였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죠.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호감일 수도 있고, 신뢰일 수도 있고, 그냥 고마움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지금 필요해서 기대는 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한 단계 더 들어오라는 신호로 들릴 수 있어요. 초대장처럼 느껴질 수 있죠. 이제는 너도 내 안으로 들어와도 돼.
그렇게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선배의 반응이 묘합니다. 겉으로는 장난스럽게 넘기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함이 배어 있어요. 난 오래전부터 내 편이었어. 이 말은 그냥 자랑이 아니라 나는 너한테 투자한 시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시간은 사랑일 수도, 기다림일 수도, 혹은 내가 너를 지켜보며 참아온 감정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편. 연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본 시간, 내가 내 곁에 있었던 세월. 그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죠. 따뜻한 밥상 위에 보이지 않는 온도계가 하나 올라온 느낌. 공기 중에 질문이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나는 더 바라면 안 되는 걸까? 이 질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편한 선배 후배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의가 필요한 관계가 되어 은호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빨리 밥이나 먹어요. 표면적으로는 자연스럽죠. 쑥스러워서 넘기는 말, 장난으로 흐리는 말. 근데 감정의 흐름을 알고 보면 이건 명확한 회피입니다. 주제를 끊는 말이에요. 상대가 감정을 꺼낼 때 은호는 그 감정을 밥으로 덮어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밥은 안전하거든요. 밥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대화예요. 감정은 책임이 생기는 대화죠. 상대가 한 발 다가오면 은호는 반발 물러납니다. 상대가 농담으로 감정을 건드리면 은호는 아유 또 그런다 하며 화제를 전환해요. 상대가 진지한 눈빛을 보내면 은호는 시선을 피해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 한두 번이면 귀엽지만 3번, 4번, 5번 반복되면 상대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대의 마음은 계속 헛디디게 됩니다. 발을 내딛었는데 땅이 없는 느낌. 손을 뻗었는데 공중을 잡는 느낌. 말을 걸었는데 메아리만 돌아오는 느낌. 여기서 선배가 느끼는 건 단순한 섭섭함이 아니에요. 나만 진지한가? 라는 불안입니다. 혹시 나만 이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이 진짜 사람을 무너지게 해요. 그리고 이 불안이 쌓이면 관계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다정한 걱정이었는데 점점 단호한 잔소리가 되고 나중에는 확인을 요구하는 말이 돼요. 제대로 된 거 좀 먹어. 삼각김밥 그만 먹고. 요즘 너무 안 쉬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진짜 순수한 걱정인지 아니면 관계를 정의하려는 시도인지 경계가 흐려지죠. 은호는 걱정받는 사람이 됐고 선배는 걱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구도가 오래 지속되면요.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사람은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주기만 하는 사람은 더 빨리 지쳐요. 왜냐면 주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는 나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국 오늘의 핵심 대사로 이어집니다. 난 10년 넘게 내 편이었어. 이 말 속에는요, 기다림, 헌신, 서운함, 그리고 한계에 대한 경고까지 들어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10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힘들 때마다 내 편이었다. 나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 옆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사는 사랑 고백이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라는 항의가 되기도 해요. 은호가 느끼는 감정은 복잡합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동시에 그 부담 때문에 더 멀어지고 싶기도 해요. 사랑이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안전한 거리로 도망가요.
밥을 먹고 나서 계단을 내려오는 길. 여기서 드라마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따뜻한 밥상에서 차가운 계단으로. 이 전환이 의미하는 건 간단해요. 이제 현실을 보자라는 신호죠. 은호가 갑자기 숨이 찹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아까는 괜찮았는데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려고 해요. 인정하는 순간 무서워지니까요.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 질문이 따라오거든요. 얼마나 아픈 거지? 혹시 큰일인 건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드라마가 정말 잘하는 건 여기에요. 감정씬과 건강위기 씬을 동시에 배치해서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감정적으로 이미 불안정한 상태인데 몸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판단을 못하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몸이 반응해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무겁고 손이 차가워지고 선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앉아서 커피 마시고 가자. 은호는 괜찮다고 하죠. 웃어 넘깁니다. 근데 선배는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안 괜찮아. 이 대사가 왜 강하게 꽂히냐면 이건 사실상 고백입니다. 너 다치면 내 마음이 무너진다. 내 건강이 내 마음의 안정과 직결된다.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 이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은호는 그걸 온전히 받아주지 못합니다. 받아주는 순간 관계가 확정돼 버리니까요. 그리고 확정되면 책임이 따라오니까요. 여기서 은호의 달라진 온도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뜨거워질까봐 무서워서 미리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상대가 기대할까봐, 상대가 더 다가올까봐, 그 기대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내가 실망시킬까봐, 내가 떠나버리게 될까봐. 이게 은호의 방어기제입니다. 사랑받는 게 무서운 사람은요,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이 사랑을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덜 받으려고, 차라리 처음부터 덜 주려고 합니다. 그게 상대에게는 차갑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다음 전개, 병원이라는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준비를 합니다. 시청자는 무의식적으로 느껴요. 이 숨참 그냥 운동 부족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작은 사건이 터집니다. 목도리. 선배가 은호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는 장면이 제3자의 눈에 포착돼요. 이 장면이 왜 그렇게 강렬하냐면요. 목도리는 보호의 상징이에요. 내가 너를 챙긴다는 표시이고 내가 너의 추위를 내가 막아주고 싶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목도리를 둘러준다는 건 사실상 내가 너한테 마음을 쓰고 있다는 선언이에요. 주변 인물들이 반응합니다. 왜 선배 목도리를 하고 있어? 너희 둘이 같이 있었던 거야? 선 넘은 거 아니야?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선은 누가 일방적으로 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마음속에 그어놓은 선의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은호 입장에서는 추워서 잠깐 둘러준 거야. 별일 아니야. 선배 입장에서는 내 마음이었어. 내가 추울까봐. 주변 인물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그럼 이미 넘은 거야. 이렇게 의미가 겹치면서 충돌하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티 좀 내.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에요. 관계를 확정하라는 압박입니다. 너의 마음을 분명히 해. 내가 책임질 수 있든 없든 일단 말은 해. 이 요구예요. 여기서 은호는 더 흔들립니다. 왜냐면 은호도 마음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선배가 좋고 의지되고
그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게 고맙고 그 고마움이 어느 순간 호감으로 바뀐 걸 본인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있을 때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잃을까봐, 망칠까봐, 내 때문에 상대가 지칠까봐, 내가 부족해서 실망시킬까봐. 그래서 은호는 또 회피성 대사를 꺼냅니다. 건덕지가 있어야 티를 내지. 이 말은 겉으로는 가볍지만 상대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확실하게 말해줘. 나는 아직 책임질 준비가 없어. 나를 확신시켜줘. 여기서 42화가 보여주는 감정의 구조는 이겁니다. 사랑이 식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커져서 감당이 안 돼 도망가는 것.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식은 사랑은 돌아오지 않지만 감당 못한 사랑은 상황이 바뀌면 다시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관계는 말로 정리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여기서부터는 장면 하나하나가 조용히 무섭습니다. 왜냐면 말 한마디로 관계가 갈리거든요. 누군가는 말해야 해요. 우리 사귀자. 난 너 좋아해. 내 사람이 돼줘. 근데 그 말을 아무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상대의 말투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용서만 구하고 아무 말이 없어. 기다린다고 해놓고 진짜 기다리기만 한다. 내가 말을 해야 알지. 이런 문장들은 모두 같은 뜻이에요. 나도 지쳤다. 나도 더는 혼자 못한다. 이건 감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경고장입니다. 나도 한계가 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나를 지키겠다. 드라마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고리를 묶습니다. 난 10년 넘게 내 편이었어. 이 문장은 사랑 고백이면서 동시에 최후 통첩이에요. 내가 너를 오래 지켰고, 오래 참았고, 오래 기다렸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는 대답을 듣고 싶다는 의미. 은호가 왜 달라진 온도로 보이냐면요. 예전에 은호는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따뜻하게, 솔직하게. 지금의 은호는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관계는 열지 않습니다. 말은 따뜻한데 행동은 닫혀 있어요. 눈빛은 부드러운데 거리는 유지돼요. 이 모순이 상대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거절이면 포기라도 할 수 있는데 희망이 조금 남아있으면 사람은 계속 기다리거든요. 혹시 내일은 다를까? 다음번엔 말해주지 않을까? 이렇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닳아 없어집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붙잡던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는 급격하게 바뀝니다. 병원, 진료실, 여기부터는 숨이 더 무겁게 들립니다. 증상들이 나열돼요. 가슴 통증, 붓기, 호흡곤란, 계단에서의 숨참. 의사는 차분하게 질문합니다. 생활 습관, 가족력, 최근 몸살 감기 여부, 스트레스 정도. 그리고 결론. 심장 쪽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시청자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려요. 아,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구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검사실 장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잠깐 참는 장면. 기계에 연결된 전극. 모니터에 나타나는 심박의 리듬. 이 장면이 왜 무섭냐면요. 이건 관계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다가갔다가 물러나고, 기대했다가 포기하고, 희망을 품었다가 단념하고, 그 반복이 결국 심장을 지치게 해요. 감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요. 그리고 결정타. 오늘 밤에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로맨스는 생존극이 됩니다. 여기서 은호의 달라진 온도가 다시 해석돼요. 왜 이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가 아니라 혹시 차갑게 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나? 로. 혹시 은호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기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미래 약속을 피했던 걸까요? 그래서 관계를 확정하는 걸 두려워했던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차라리 가까워지지 않으려 했던 건 아닐까요?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 42화의 모든 장면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가정의 비밀, 그리고 충격적인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DNA 검사, 쌍둥이, 잃어버린 가족, 서류로 정리된 사망 신고 같은 단어. 여기서 드라마는 말합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공포는 사랑이 깨지는 게 아니라 진실이 사람을 깨뜨리는 방식이라고요. 살아있는 딸을 버렸다는 의혹, 가족에게는 죽었다고 했다는 배신감, 결혼 직전에 사망 신고를 했다는 정황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덮치면요. 사람은 사랑을 할 에너지가 사라져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은호의 온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비밀을 품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망가지는 건 말투가 아니라 체온이에요. 따뜻하게 굴고 싶은데 따뜻해지면 들킬까봐.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지면 상처 줄까봐. 그래서 차가운 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난 10년 넘게 내 편이었어. 이 말은 이제 로맨스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함께 떠안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내 과거도, 내 비밀도, 내 아픈 심장도, 내 가족의 진실도 모두 함께 짊어지겠다는 약속.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심장이 버텨줄까요? 진실이 버텨줄까요? 그리고 은호는 그 온도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의 달라진 온도, 그건 정말 마음이 식은 걸까요?